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 친구 남정욱 작가와 진행하는 장남 토크 시간입니다. 얘기 좀 정리를 갖다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뭐 아무튼 우리나라 386이 하는 거가 족보가 있는 짓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없어지거나 개선이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은 똑같습니다. 빌 게이츠, 빌 클린턴이 그 미국 6세대를 대표해서 지배 계급이 되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지배 계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 때 거기서 이제 소외된 이제 평민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포퓰리즘이 등장을 하니까 시간이 또 많이 연장이 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가 된 거라고 보십니까? 일본은 변수가 이제 그 정상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보편적인 경로를 따라서 앞으로 예측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하신 거는 부용 상태다. 그러니까 식민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일본의 그 보통 국가론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죠. 네. 일본은 아직 정상 국가가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외교적으로는 100% 식민지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식민지. 일본은. 예, 네. 외교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예외 없이 미국의 반대를 하는 이런 정서를 가진 정권이 들어가면 다 난립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이 나왔다가 플라자 합의로 그냥 뭐 환율 바꿔버리니까 일본의 국부 20% 정도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회복하는데 한 10년 이상 걸렸죠. 예. 일본은 그렇게 아무튼 그 뭐 트럼프한테 아베 신조가 열심히 가서 했던 이런 거 그런 거는 사실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다 하지만은 안 하면 때리는데. 그렇죠. 예. 그건 아직도 2차 대전 끝나고 그 아시아의 총독을 꿈꿨던 이 메가더 장군님께서 그 헌법도 만들어주고 다 그래서 틀을 잡아놓은 국가다 보니까 네.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국제정치학자 중에는 일본이 미국에 확실하게 대든 나라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미국이 동맹국 대우를 해주고 있지만 마음속 아주 뿌리 깊은 곳에서는 일본에 대한 불신감을 절대로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 아는 분들은 다 알지만은 영일 동맹으로 일본을 키워준 것이 영국인 건 맞지만은 나중에 사실 제대로 후원을 해준 건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스라 테프트 미략도 예. 미일 사이에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크게 뒤통수를 맞은, 그리고 사실은 뭐 뒤통수를 할 것도 없는 게 자기들도 제국을 했기 때문에 이 동남아시아의 조그마한 섬나라가 제국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기들 칠 줄은 몰랐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고. 다만 일본으로서는 태평양 전쟁 때 진주만을 기습하고 언론 협상으로 들어가서 기존에 자기네들이 확보한 식민지만 인정을 해주면 요선에서 물러서겠다. 그런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무모하게 공격한 것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예외가 된 적이 없었던 사건, 패턴은 어떤 나라가 강해지게 되면은 제국의 길로 들어서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전 했던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도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패망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지구상에 2개 이상의 제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예. 과거처럼 동양 따로 서양 따로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던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예. 현대에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근데 참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제신흥 국가 입장에서는 또 제국하고 안 싸울 수가 없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안 싸울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쓰러지지 않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않는다. 절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네. 1대1로 이런 거 위험하죠. 그렇다고 이제 중국은 거짓말을 하니까 1대1로 그러면은 저 1대는 저쪽 저 땅길이잖아요. 네. 실크로드를 왔다 갔다 하면 중국 사람들이 아니고 소고드 상인들, 유목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네들 한 것도 없는데 네. 바다는 더더욱 한 말도 없고 바다라고 해봐야 뭐 정화 그 함대가 한번 몇 년 돌아다닌 거 말고는 사실은 그들은 아예 해양을 접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족보도 없는 1로 1대를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고유한 전통인 것처럼 말할 때마다 하긴 거긴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 그 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랬나 그 음수시원 그래가지고 네. 딴 사람은 다 그 말해도 중국은 그 말은 안 되죠. 음수사원. 사원. 네. 시원 아닙니까? 생각할 사자를 많이 쓰죠. 음수사원. 그렇구나. 시원한 거지. 아무튼 그래서 자기네들이 개입하는 바람에 나라가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 반으로 쪼개졌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고 아무튼 중국은 웃겨요. 그저 똑같이 삼매 해리를 갖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네는 좀 더 많이 하고 뭐 이 영해도 자기들 멋대로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규칙은 내가 정한다. 규칙은 이런 내가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제국으로서는 상당히 함량이 미달이다. 아까 정화 얘기도 하셨는데 정화도 중국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랍인이죠. 예, 아랍인이고. 그 원래 마시 아니었나요? 마시. 그때 이제 그게 무하마드의 그래서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저 신장 위구르 이쪽에도 가면은 그 이제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 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마시가 많아요. 다 무하마드. 네. 그런데 그것도 웃긴 게 마시라고 마호메트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마호메트는 프랑스식 발음이고 무함마드가 맞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이제 아랍어는 흐가 무음에 가까워서 무함마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네흐메트 이세가 아니고 흐메트, 그러니까 네메트라고 쓰는 게 낫다 할 정도. 근데 자꾸 마 무슨 삼 뭐 이런 독립운동가 있죠. 신장 위구르에 마 무슨 삼 그런 식으로 마씨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화의 원정대가 평화롭게 다니기만 한 것도 아니고 가끔 가서 패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콜럼버스 함대의 10배 정도 되는 규모였으니까 한 2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그러니까 봄을 실은 그 보선 사이즈가, 근데 그것도 또 약간 그런 거가, 그러면 서양은 그렇게 큰 배가 없었는데 사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좀 작긴 한데.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일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안 만들었던 것 뿐이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중해만 바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거기 소외되어 있던 이제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이 지중해만 바다냐 우리 이거 한번 가보겠다 빠져나가면서부터 배가 커지기 시작한 거지. 네, 대항해 시대 이후에 배가 커졌죠. 그 전까지는 배가 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어차피 뭐 지중해 돌아다니는 거.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많이 과장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정화함대하고 콜럼버스 함대 비교를 하면서 중국이 얼마나 위대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더구나 이거는 그거 있잖아요. 정화의 함대는 쇼하러 다닌 그렇죠. 그런 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좀 자기 과시욕이 굉장히 강했고 그럴 필요가 있었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배를 가지고 무역을 했다, 뭐 이렇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요. 그 배로 무역하게 되면 인건비 때문에 못 돌아다녀요. 그렇습니다. 국가 사업이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목적에서만 할 수 있는 항해였죠. 그 황제가 저희가 이제 오락가는 저는 사실 오락가 한지 오래됐는데 장 박사가 이렇게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에 만나본 이후로 처음입니다. 영락제 아니죠? 영락제 맞아요? 영락제 사후에 바로 해양사업 다 접잖아요, 바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거 다 필요 없다 이거 그냥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자랑하러. 그렇죠. 우리는 중국 그거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네. 뭐 보시고 나서 도대체 저 방송은 정확하게 맞히는 게 별로 없고 막 날짜 틀려, 숫자 틀려, 이름 틀려, 뭐 발음 헷갈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최대한 체크를 하긴 하는데 혹시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정상적인 사고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끔 이 회로가 끊어지는 단계에 접어드는 관계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더 저희가 조심해가지고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술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이 이렇다, 패턴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말을 다 그대로 그냥 연도까지 인용하시지 마시고 쟤네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했다. 패턴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변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